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아직 국회에서 지역구 정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전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4월 15일 우리 지역을 대변할 인물을 뽑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날입니다. 앞으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선거구는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 이번 총선에서 경남 지역 선거구 한 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거론되면서 지역민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국회의원 수를 좀 줄이고 만나고 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지. 맨날 싸움만 하지 그거 국회의원 수 늘어가죠 그 국회의원들만 조인시키지 뭔 소용이 있어 그거. 지역 합보고 해온 거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국회의원들도 우리가 시민들이 뽑아주면은 좀 활발하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안 하겠어요. 합집이면은 니미랑 이래 할 것 같은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7개 강력 지자체를 돌며 선거구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28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의견 청취에서 8명의 정당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현재 선거구를 유지하거나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선거구가 줄면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이 무시되고 선거구가 바뀌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신 회기 중에 국회의원의 역할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문제는 남은 시간입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의 24조 2항에 보면은 국회의원 지역구는 선거 1년 전에 확정되어야 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은 사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금 논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1년 전에 확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국회에서 지역구 정수 등이 확정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 작업은 시작도 할 수 없는 상황.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내년 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불과 3개월여 앞두고 선거구가 정해지면서 일부 선거구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은 우리가 먼저 소비하자. 이미 5, 6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선 이 로컬 푸드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간 유통 과정을 빼서 영세한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보자는 건데요. 경남에서 전국 최초로 로컬 푸드 통합센터가 생겼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송국회 기자입니다. 농장에서 갓 따온 사과를 상자에 담습니다. 기계에서 몇 번의 버튼을 눌러 스티커로 뽑습니다. 가격표가 붙은 사과 한 상자가 바로 옆 과일 매장으로 이동합니다. 가격 결정부터 소비자에게 전달까지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경매 등을 위한 공판장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농인들은 소규모로 농사를 재배하기 때문에 그 도매 시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공판장에는 출하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또 공판장에 낸다 하더라도 물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렇게 농가와 직접 연결된 로컬 푸드 직매장이 경남에만 27곳이 있습니다. 유통 과정이 생략돼 농산물도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량 판매도 가능해 영세 농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역 로컬 푸드 직매장은 대부분 기초 지자체 단위 이하로 운영되면서 마케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광역 단위로 운영되는 로컬 푸드 통합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로컬 푸드 경남 통합센터는 도내 지자체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직매장을 연결해 전국으로 지역 농산물을 홍보해주고 각 지역 직매장 간의 배송도 대행해줍니다. 여기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출하 교육까지 해줍니다. 오늘 개장하는 로컬푸드 경남 통합센터는 정부와 협력해서 설치한 대도시 직매장 전국 1호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일 수확, 당일 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로컬 푸드 직매장.
지역의 농산물을 전국으로 홍보해 줄 수 있는 경납 통합센터까지 생기면서 경남 지역 농촌에도 활력을 넣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지난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주변에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경남도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일반 학생들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청소년 쉼터 위카페 다운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을 일컫는 학교 밖 청소년. 경남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7천여 명, 매년 평균 2천 명 이상의 학생이 학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 환경 문제라든지 또는 각종 다양한 대안교육을 원하는 그런 사회적 추세 때문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남 또한 학생 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 많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숫자도 그 정도의 이런 학교 밖 청소년과 일반 학생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인 위카페 다운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 상담사와 청소년 지도사 10여 명이 24시간 상주하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북카페와 심리상담,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지원합니다. 경남도 교육청 직속기관으로는 처음 개관한 곳으로 청소년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마산 합성동에 자리 잡았습니다. 마음이 좀 아픈 아이들, 마음을 다친 아이들이 와서 다시 회복하고 학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좋은 일들이 다 오다, 온기가 가득하다는 뜻을 지닌 위카페 다운. 학교 안팎의 청소년 모두를 아울러 온기를 전하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통영의 한 마을에서 낙후된 주거 환경을 살리는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인데요. 변화 중인 마을을 배경으로 대학생들이 직접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지역 어르신들을 초대해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의 장소 사진 촬영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맨대마을이 맨대. 다큐멘터리의 배경인 맨대마을은 통영에서도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량지구 도시재생 사업으로 변화의 바람이 부는 마을을 알리기 위해 대학생들이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방학도 포기한 채 30번 이상 마을을 찾아 영화와 드라마 등 3편의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7월부터 10월 말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촬영하면서 같이 고생하면서 촬영했습니다. 제작된 작품은 연출과 촬영, 연기까지 모두 학생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제작 기간만 석 달, 경험과 장비 부족 등으로 찍는 내내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통영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경남대학교 링크사업단의 도움이 학생들에게 큰 버팀목이 됐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생들이 저희 정량지구에 와가지고 여름방학 내내 영상을 촬영했었어요. 그때 촬영한 영상들을 3개 정도를 정리해서 이제 그거를 오늘 지역분들과 함께 보려고 준비한 영상제입니다. 모두의 도움으로 완성된 작품을 기념하고 또 서로에게 감사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작은 영상제도 열렸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7월부터 그 더운 시간들을 주민들과 함께 부대끼고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이야기를 멋지게 영상으로 담아내는 정말 잊지 못할 멋진 감동의 순간들의 영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경로당에 모인 사람들은 학생들이 만든 영상에 자신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주민들은 이제는 손주 같은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봉사하는 정신이 아주 곁들여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학생들이 저에게 마을에 주는 느낌도 있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정신이 아주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영의 원도심 낙후 지역으로 불리던 맨대마을. 주민과 대학생이 함께 만든 영상제가 지자체 중심이었던 도시재생 사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모습 자주 보셨을 텐데요. 안전을 위해선 당연히 보호장비 착용이 필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인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취재기자가 직접 스마트폰을 들고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자세히 보니 이용자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킥보드도 상황은 마찬가지. 엄연히 1인용이지만 함께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전동 킥보드에는 탑승자를 지탱해줄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다 보니 급제동을 할 경우 몸이 쏠리면서 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안전모 같은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지만 현실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올해 초 한국소비자원이 전동 킥보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50명 중 보호장비를 착용한 사람은 겨우 4명. 또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488건의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중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시간 남짓의 취재 중에도 안전모를 착용한 탑승자는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헬멧 사셨어요? 헬멧이 아니요. 왜 안 사셨어요? 딱히 필요성을 못 느낀 것 같아서. 근데 오토바이 같은 거는 모르겠는데 뭔가 킥보드는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맨날 통화할 때마다 쓰고 다니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또 따로 비용을 들여서 사야 되고 또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쓰고 챙기고 다시 내린 다음에 또 다시 챙겨가야 되고 그게 번거로우니까.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역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되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전동 킥보드 이용과 속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고 안전사고도 덩달아 급증하자 최근 부산시의회는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조례를 발의했지만 역시 강제성은 없습니다. 경남에서는 아직 논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일상에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탑승객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현장만 골라 찾아가보는 온라인 콘텐츠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입맛을 자극할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못생긴 생선이라고 버려지던 아귀의 변신, 함께 만나보시죠. 왜 그런 일 있잖아요. 짜증나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매콤한 게 먹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마산 사람들은 아귀찜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삭아삭한 콩나물과 미나리에 오동통한 아귀살을 함께 먹으면 오늘 받았던 스트레스는 저 멀리 날아간지 모릅니다. 이 아귀찜은 원래 마산이 원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아귀찜은 왜,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옛날에는 말란 아구찜을 이거를 가지고 어부들이 잡아와갖고 히뜩 떠내밀고 했는데 할매들이 이제 이래 아구찜을 이래 하다가 보니까네 어부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이거 갖고 좀 우찌게 한번 해보세요. 콩나물로 한번 넣어보세요. 파를 한번 넣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난 시작이 된 게 말란 아구. 주문과 동시에 상이 차려지고 차려진 상은 별거 없습니다. 동치미 국물과 쌍훈. 메인 메뉴 아귀찜은 주문과 동시에 만들어지는데요. 아귀에 콩나물과 미나리, 미더덕 등을 넣고 각종 양념과 고춧가루를 넣어 만듭니다. 매워서 호호 불어서라도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면서도 입에 불이 나는지도 모르게 한 접시 뚝딱입니다. 사장님, 아구찜 주이소. 라고 주문을 하면 마산에서는 꼭 한번 다시 물어봅니다. 아구찜을 말란 거로 줄까? 센 거로 줄까? 이게 무슨 말인가? 아귀찜이면 다 똑같은 아귀찜 아닌가? 아귀찜에도 종류가 있나? 마산에서는 특별히 맛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마른 아귀찜입니다. 요즘은 이제 냉장고도 넣고 하니까 이렇게 또 그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말리갖고 해놔놨다. 그러고 이게 또 비타민 D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제 맛있어. 쫀득쫀득하 해갖고 된장 넣고 해놔놔 쫀득쫀득한 맛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만 출시를 해 아구가. 우리가 보통으로 알고 있는 아귀찜은 생아귀로 만든 아귀찜. 그러나 마산에서는 이 마른 아귀찜을 더 즐겨 먹습니다. 자기 이제 취향에 따라서 말란 게 좀 담백하고 뜯어먹는 맛은 있지만 또 막 센 것도 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그래도 첫째는 마산 사람은 말란 거를 좀 많이 선호를 하고 먹는 편이다. 많이 먹는 편이다. 처음 먹는 사람들이 느낀다는 마른 아귀의 비릿한 맛. 하지만 한 입 먹고 또 먹고 또 먹다 보면 비린 맛이 뭔가요? 쫀득쫀득한 아귀와 아삭한 콩나물의 식감에 어느새 한 그릇 뚝딱! 양념도 남길 수 없죠. 남은 양념에 밥을 쓱쓱 비벼 먹으면 와, 완전 꿀맛입니다. 그렇다면 이 맛있는 아귀찜을 더 맛있게 먹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래갖고 콩나물 한 개 여어갖고 찜을 한 개 이래 해갖고 된장도 좀 넣고 이래갖고 막 맛있어. 이 정도면 아귀찜의 원조를 왜 마산이라고 하는 줄 아시겠죠? 다른 곳에선 맛볼 수 없는 원조의 진짜 맛! 마산으로 오셔서 직접 맛보시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쫀득한 맛이 일품인 마른 아귀찜, 보기만 해도 입맛을 돋우는데요. 저도 마산 오동동에 꼭 한번 맛보러 가봐야겠습니다. 유튜브 CJ 헬로 경남방송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에 있는 기업 15%는 현재 사용하는 일본산 소재와 부품 대체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지역기업 19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가 일본산 소재 부품 대체가 어렵고 대체해도 32%는 단기적, 19%는 장기적인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제품을 다른 나라 제품으로 바꿀 때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52%가 품질 저하를 꼽았습니다. 응답 기업들은 부품 국산화 등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정책 지원과 외교적 노력을 통한 사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한국GM 창원 공장이 근무 체계 변경을 예고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650여 명이 실직 위기에 놓였습니다. 창원 공장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도급업체 직원이 담당하던 작업 과정을 한국GM 정규직에게 교육하도록 8개 하청 도급업체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창원 공장의 생산 물량이 감소해 주 야간 2교대 근무를 주간 1교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근무 체계 변경 소식을 접한 비정규직 지회는 회사 측의 결정에 반발하며 2교대 유지와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무주택자 주거복지를 늘리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지원하는 보증료는 전세 보증금의 연 0.173% 수준입니다. 허 시장은 이와 함께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현행 최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23년까지 생활 폐기물 수거 민간 위탁 대행업체 12곳 전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 기업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결제 방법이 다소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제로페이 경남이 11월부터 개선됩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 제로페이 이용객의 휴대전화 QR코드를 매장 직원이 인식장치인 QR 리더기로 찍으면 자동으로 결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금액을 입력해 가게업주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경남도는 도내 소상공인 점포 10,000곳을 대상으로 QR 리더기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개방된 창녕 하만보에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종 동물이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6일 낙동강 창녕 하만보에서 광여천 하구까지 2.4km 구간에서 원앙과 흰목 물대새 등 다양한 조류와 동물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원앙이 관찰된 건 처음이라며 수문 개방 이후 낙동강의 환경 변화가 생물의 다양성을 가져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하만보 수문은 지난 15일 농업용 양수시설 개선과 수문 개방에 따른 낙동강 환경 변화를 살피기 위해 개방돼 2.3m 수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 개방은 11월 15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마산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이 지난달 28일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마산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은 이 일대 상인들의 수건으로 국비와 시비 등 106억 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착공해 차량 10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경남도가 겨울철 노약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어린이로 특히 올해부터는 임신부와 6개월 미만 영아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1월 22일, 임신부는 내년 4월 30일, 주소지와 상관없이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실시됩니다. 김해시가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커뮤니티 케어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생활 편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또 동작 감지 센서를 설치해 긴 시간 동안 어르신들의 동작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이를 외부 관리기관에 알려 응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정우 국회의원이 김해 장효소각장 증설과 관련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장효문화센터에서 열린 시민설명회에서 장효소각장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며 결과가 무리한 추진으로 나오면 앞장서 이전을 요구하겠지만 시민 우려가 불식된다면 사업을 추진해볼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 하북면의 한 단독주택이 경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건축 대상제에 출품된 건축물 작품 23점 중 양산의 언덕 위의 집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택은 자연 환경과의 조화, 인간에 대한 배려 등 4가지 심사 기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헬로 이슈 토크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도내 이슈를 지역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유치전쟁이라 불리기도 했던 국립 난대수목원 선정 경쟁에서 거제가 최종 낙점됐습니다. 지역경제 침체로 고통받던 거제에 불어온 희소식에 많은 청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선정을 두고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거제 난대수목원 선정과 앞으로의 진행 방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산림 전문가이자 숲해설가 박정기 대표, 노재하 거제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선정 일단은 축하하고 또 축하받아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이번 선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거제 시민들에게는 큰 낭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7년 8일 양일간에 있었던 국립남대 수목원 조성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우리 현장 조사와 서류 심사에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2009년부터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21억 원을 들어서 그 대상지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고 임도를 개설하는 등 환경 여건을 마련하는 데 꾸준히 힘써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우리 경남도와 TF를 구성해서 거제시의회가 관계기관을 찾아서 국회까지 방문해요. 간절함을 전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거제시의회 그리고 거제 시민사회와 함께 16만 명의 유치 노력을 위한 서명을 받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오늘 이와 같은 큰 성과를 이루어낸 힘이 되어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간의 노력들이 빛을 발한 건데요. 도내에서 산림 전문가로 알려진 박정기 대표께서도 이번 소식 듣고 좀 기쁘셨을 것 같아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산을 좋아하고 나무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상당히 뿌듯한 일입니다. 21세기 선진국 사람들은 골프나 요트보다 수목을 더 즐겨 찾는다 그래요. 그래도 또 이미 난대 수목원이 있는 완도와 유지 경쟁을 통해서 제가 국립 난대 수목원 대상지로 됐다는 것은 녹색 빛깔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런 국립 난대 수목원이 생긴다는 것,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보십니까? 네,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 또 국립산림치유원이 전혀 없는 경남에 국립난대수목원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지역 산림자원과 식물상 종 다양성을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받은 계기가 될 것이고요. 또 21세기 산림복지를 여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난대식물자원 연구를 통한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저감 등 이 시대에 식물을 통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데 큰 초석을 다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거제시의 입장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경사가 겹쳐서 좀 분위기가 상기돼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조선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저도가 개방됐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국립 난대 수목원까지 유치해서 거제 지역 경기에 이번에는 정말 청신호가 들어왔다. 뭐 이런 소식도 좀 들리는데 어떠십니까? 우리 거제 시민들이 매우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우리 거제시가 조선 산업 위기, 고용 위기 특별 지역으로 해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15년 말에 우리 조선업 근로자가 9만 5천여 명이 일어났던 것이 현재 5만 6천 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내년에 있을 산림청의 기본구상민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또 재정기획부에 있어서 예비 타당서를 거쳐 2028년까지 이제 이 사업들이 진행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뭐 고용 유발 효과는 2만 8천 명, 그리고 경제 파급 효과가 2조 원에 이릅니다. 거제시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뭐 저는 확신하고 있지만 한 100만 명이 거제를 찾게 되어진다라면 저도와
또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지는 2029년에는 KTX가 아마도 함께 착공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거제를 통해서 많은 서울 시민들을 비롯한 전국의 100만여 명이 우리 거제를 찾게 되어졌을 때 지금의 이 어려움이 활력 있는 거제로, 희망 있는 거제로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마도 큰 초석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말 거제시에는 경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시선도 사실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짚어보죠. 먼저 왜 거제와 전남 완도군 두 곳 모두 선정이 됐을까 하는 부분인데, 자, 두 곳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말이 많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예.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지난해 연말에 제4차 수목원 진흥 기본 계획에 전남 완도와 우리 거제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네. 물론 저는 정치적 고려나 이런 것들은 배제되어져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완도와 이제 거제의 치열한 사활을 건 이제 경합이 맞습니다. 지역 사회나 어떻든 완도와 영호남 거제 간의 이런 갈등이 네. 우려되어졌던 점들이 사실상 그런 염려가 있었고요. 네. 아무쪼록 2021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 조사,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설령 네. 두 곳이 함께 되더라도 좀 더 차별화되고 특화된 모습으로 이 국립수목원이 좀 더 모양새 있게 진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갈등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격전으로 이렇게 치달아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정말 뭐 완도나 거제 모두 경쟁이 워낙 치열했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한 곳만 선정됐을 때 생기는 마찰, 또 총선을 앞두고 약간의 정치적인 이유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목원을 수목원으로만 보지 않는다라는 좀 불편한 시선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정치적인 안목으로 보면 또 정치적인 의사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시대 난대 식물원의 역할, 그리고 완도와 거제가 지리적으로나 또 기후, 또 자연 생태와 식물상, 또 그리고 인구와 산업 동향 이런 면에서 또는 인문 환경까지 고려한다면 네. 같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점 또한 많다고 봐집니다. 네. 따라서 완도는 기존 완도 수목원은 수목원대로, 또 거제는 새로 조성되는 난대 수목원은 또 그 수목원대로 이 시대에 부합하는 나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결정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뭐 완도와 거제가 다른 특징들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뭐 거제가 완도보다는 이 수목원 조건에 좀 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거제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거점이고요. 완도는 다도해 국립공원 거점이 되겠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거제와 통영이 또 그 남북으로 길고 또 동서로도 깁니다. 아주 네. 넓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또 크고 작은 섬들도 많고 다양한 지리적 환경 또 기후 환경만큼 난대 수종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자연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데요. 국민의 보편적인 산림복지 측면에서 또 식물 자원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21세기 수목원의 역할을 생각할 때 네. 우선 거제는 대도시와 접근성이 매우 좋은 장점이 있고 네. 또 그에 반면에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그 난대 식물 조사 연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립 난대 수목원이 꼭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또 거제는 이미 외도 보타니아, 삼방산 비원, 또 거제 정글돔 자연예술랜드와 지심도와 얼마 전에 개방한 저도가 있기 때문에 국립 난대 수목원과 연계가 되는 다양한 관광 자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국립 난대 수목원이 조성됨으로써 지역 경제 시너지 효과도 기할 수 있으니까 최적의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도는 황칠나무나 뿔가시나무로 대표되는 난대 수목 상록 활력수 천연기념물 수림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네. 또 난대 수목 자생지
조사 연구 실적도 많습니다. 또 그런 만큼 기존 도립 완도 수목원이 국립으로 승격되는 만큼 또 빠르게 연착륙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두 곳 모두 선정이 됐지만 들리는 말로는 완도는 식물원으로 개발이 될 거고 거제는 수목원으로 개발이 될 거다 이런 말도 좀 들리고 있어서요. 그러면 이 수목원과 식물원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식물원은 식물원이고요. 수목원은 수목원인데요. 네. 수목원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가든이 되고요. 식물원은 보타닉 가든이 됩니다. 네. 그래 수목은 나무, 목본 위주가 되고요. 식물원은 나무와 풀, 그러니까 초본까지 아우르는 곳입니다. 수목원은 다양한 큰 키 나무로 숲의 형태로 조성하고 네. 식물원은 중간키 나무의 화해라든지 난이라든지 선인장이라든지 수생식물까지 볼거리, 경관이 중시되는 볼거리와 디자인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수목원은 나무를 중심으로 자연 미학이 강조되는 반면에 식물원은 꽃이 중심이 되어 인공 미학이 강조되는 그런 점은 또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로서 앞서 완도와 거제가 가진 특징이 조금씩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사실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좀 힘들거든요. 만약에 수목원과 식물원으로 각각 뭐 완도와 거제가 구분돼서 들어선다고 하면 우려했던 좀 닮은 꼴에서 차별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앞서 수목원과 식물원의 차이를 말씀드렸지만은 현실에서는 구성과 형태, 또 이용 측면에서 수목원과 식물원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수목원도 일정 부분 식물원 요소를 갖고 있고요. 네. 또 식물원도 또 일정 부분 수목원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과 디자인 면에서 차별화할 수 있겠죠. 거제 난대 수목은 이제 후발주자인 만큼 기존 완도 수목과 다르게 디자인해야 할 것이고 네. 이게 차별화이고 또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원은 그 수집, 전시, 교육, 연구 기능을 하는데 거제 국립난대 수목원은 연구 기능, 특히 난대 식물원의 북방 한계선이 점점 올라가는 요즘 기후 적응이랄까, 온도 저감이랄까, 미세먼지 완화와 같은 난대 수목 식물의 효용에 관한 연구 기능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연구 기능을 특히 강화해야 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만큼 거제시의회와 거제시는 좀 박정기 대표님과 같은 이 산림이나 수종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이런 작업들을 좀 계획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또 우리 박정기 대표님과 같은 전문가들의 자문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네. 특히나 국립수목원이 수목원이 이제 조성되는 과정에서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 계획 때 전문가들의 의견, 또 학계의 연구자들의 의견들을 통해서 그 수목원들이 그 내용들을 알차게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은 당연히 함께 나갈 것입니다. 예. 자, 또 다른 우려를 하나 더 짚어보죠. 난대 수목원에 투입되는 예산 무려 1,000억 원이 좀 투입될 거다 이런 소식들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완도와 거제 모두 선정이 됐을 때 혹시나 예산 나눠 먹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 나눠 먹기를 통해서 부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6월 26일 날에 거제시의회가 국립난대 수목원 유치 건의문을 이렇게 결정했고요. 네. 그 건의문을 통해서 국회와 산림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립난대 수목원 조성지를 객관적인 기준, 공정하게 채택지를 선택해 달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요청을 드렸고요. 네. 만에 하나 두 곳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졌을 경우 예산이 이렇게 쪼개어진다거나 또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난대 수목원 조성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또한 짚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그 결과 저는 설령 두 곳이 다 된다 할지라도 네. 완도가 갖는 생태적 요건 또 거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태적 요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예산들이
좀 더 정액이 되는 방편으로 하여 처음에 어떤 목표했던 그와 같은 난대 수목원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식물원과 수목원이 완성되는데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이 들까 하는 부분도 좀 궁금한데 얼마나 걸릴까요? 국립수목원 하나를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고 또 조성 이후 유지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대부분이 종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데도 많은 돈이 들겠지만은 그래서 예전에는 어느 수목원이 몇 종을 보유하고 있는지 곧 종 다양성에 따라 그 수목원의 위상이 정해졌는데 지금은 보유종 확대 욕심보다는 체험하고 치유하는 즐기는 실용적인 수목원이 더 인기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이 부분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국립거제 난대 수목원은 2029년까지 1,000억 또 최대 2,000억이 투입된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완도와 동시에 이렇게 선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투입되거나 아니면 그만큼 완성 기간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 돈이 많은 드는 것만큼 국민들한테 살림복지 혜택을 주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의 경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미래를 보고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세계적으로 보면 수지 타산이 나오는 수목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만드는 것보다 완성도 높은 수목원을 만드는 게 시일이 좀 더 걸릴지라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완성도뿐만 아니라 두 곳이 선정되면서 이렇게 수목원 조성하는 데 기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또 예산 부분은 물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지만 그래도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에서는 이런 부분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지금 적격 판정은 받았지만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또 내년에 있을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또 그다음에 이제 기획재정부에 있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든 국립난대 수목원이 이렇게 그 내용들이 잘 채워지고 목표했던 대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이 쪼개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결코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거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서 KTX 역사가 이제 완공되는 2029년 그 과정에 있어서 저도의 개방과 더불어 국립난대 수목원이 이제 29년에 목표한 대로 우리 거제시에 조성되어졌을 때 우리 거제시뿐만 아니라 경남도의 어려운 경제들에게 활력 있고 좀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정부가 어떻든 예산 문제 또는 사업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서 분명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 자, 국립 거제 난대 수목원에 대한 기대의 말씀도 한 말씀 남겨주시죠. 거제 국립난대원이 접근성이 좋은 지리적 장점이 있죠. 그걸 살려야 하고요. 우선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생태 환경과 식물종 다양성을 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수목원이 나아가는 방향성까지도 잘 살펴서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세계 유수 수목원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수목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에 수목원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개발과 보존 그 균형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립난대 수목원 조성에 있어서 우리 거제시의 아름다운 자연과 난대 식물 생태가 가장 큰 게 작용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존과 개발이라는 점 더없이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우려가 있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이미 벅찬 분들 많으실 겁니다. 거제 시민의 희망이자
경남도의 자랑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